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진실과 정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들의 실종과 붉은 국화가 핀 정원,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한 여인의 침묵. 꽃병이 깨졌지? 붉은 국화는 너한테 이상한 꽃이었니? 한마디 질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납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뿐. 주말 저녁 정숙의 아파트에는 따스한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정숙은 마지막으로 김치를 그릇에 담으며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정숙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고 칼질 하나하나에 30년 가르침의 정확함이 묻어났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며느리 서지민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32의 지민은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겼지만 오늘은 어딘가 긴장된 듯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아, 손 씻고 어서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다. 정숙은 뒤따라 들어오는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35살의 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죠. 그의 눈에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처럼 보였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젓가락질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끔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회사는 어때? 정숙이 무거운 침묵을 깨기 위해 물었습니다. 도윤은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죠. 다음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서 발표 준비는 잘 돼가? 지민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어요. 응, 진석이랑 거의 마무리 단계야.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이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했던 부부가 이제는 의무적인 질문과 대답만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지민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도윤은 그런 지민을 힐끔힐끔 바라보았어요. 오늘 붉은 국화가 피었더구나. 현관 옆에 정숙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내가 어버이날에 사다 준 거 말이야. 도윤아. 도윤의 표정이 잠시 밝아졌어요. 정말요? 드디어 꽃이 피었군요. 어머님이 정성껏 가꾸신 덕분이죠. 지민은 국화 얘기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를 흘끔거리며 식사를 서두르는 듯 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지민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도윤이 지민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친구? 그냥 대학 동창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지민의 대답은 어딘가 모호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부엌에서는 도윤과 지민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쟁을 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긴장된 대화임은 분명했죠. 정숙은 텔레비전 소리를 높이며 듣지 않은 척했어요. 자식의 부부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도윤과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닫으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유 없이 심장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저 늙은이의 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지민이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가 안 보여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없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차도 없어졌어요. 정숙의 세계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거리의 소음, 모든 것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어요. 손에 든 전화기만이 현실을 붙잡는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언제부터? 어디 가봤니? 정숙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길러진 위기 대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회사에도 안 나왔대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봤는데
지민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윤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어제 저녁에도 평소와 달랐던 것 같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이유는 없었어요. 정숙의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도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정숙과 지민은 경찰서를 드나들며 지친 날들을 보냈어요. 정숙은 아들의 사진을 들고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아무도 도윤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민은 형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화장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평범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정숙은 지민의 증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늙은 교사의 눈은 거짓말을 많이 본 눈이었습니다. 지민의 말과 표정 사이에 미세한 불일치가 느껴졌죠. CCTV 확인 결과 김도윤 씨는 실종 전날 밤 11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자기 차를 타고 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목적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서 도윤은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지민으로 보이는 여성이 뒤따라 나와 도윤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무언가 언쟁을 벌이는 듯 했어요. 도윤이 차에 오르자 지민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지민은 경찰에게 그날 밤 일찍 잠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영상 속에서는 도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지민아, 너 그날 밤에 도윤이를 배웅했니? 정숙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지민의 손이 핸드백을 꽉 쥐었어요. 아, 네. 제가 깜빡했네요. 도윤 오빠가 뭔가 필요한 게 있다고 나간다고 해서 잠깐 나가 배웅했어요. 그리고 바로 들어와 잤고요. 그래,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선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아, 그건 지민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죠.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커져만 갔어요. 지민이 이렇게 작은 것까지 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숙의 교사 직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정숙은 도윤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지민이 잠든 사이 조용히 도윤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회사 서류, 통장, 여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노트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도윤의 옷장을 열어보았어요. 여행용 캐리어도 그대로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들어왔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한 달 전 발행된 귀금속점 영수증, 금액이 상당했죠. 정숙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윤이 누군가에게 비싼 선물을 샀다는 의미일까요? 지민에게? 아니면 다음 날 정숙은 영수증에 적힌 귀금속점을 찾아갔어요. 노년의 여성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점원은 기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김도윤 고객님께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매하셨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제품이었죠. 혹시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한다는 말은 없었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점원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특별히 말씀은 없으셨지만 포장을 정말 신경 써달라고 하셨어요. 아내분께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목에서 그런 목걸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도윤이 실종되기 전 지민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에게? 아니면 지민이 그 목걸이를 받고도 숨겼을까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현관 옆 화단에서 자라는 붉은 국화를 바라보았어요. 작년에 도윤이 어버이날 선물로 사다 준 국화였습니다.
붉은색이 마치 피처럼 선명했죠. 정숙은 국화잎을 가만히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어디 있니? 엄마가 널 찾을게. 집에 들어서자 지민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다는 것을 지민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저녁 준비해 놨어요. 같이 드실래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욕이 없구나. 넌 먼저 먹어라. 방으로 들어간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도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지민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정숙은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의 생활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직감은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서게 했습니다. 도윤이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숙이 담당 형사에게 물었어요. 형사는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보통은 가족이라도 금융 정보는 제한되지만 실종자의 경우 특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틀 후 정숙은 도윤의 은행 내역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그리고 진실을 찾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내역서를 읽어 내려가던 정숙의 눈이 멈췄습니다. 실종 한 달 전 도윤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비슷한 금액이 서지민이라는 수취인 명의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숙은 중얼거렸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 돈이 결국 생명보험료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이어지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모두 지민 명의였어요.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소 아들이 아내에게 큰 돈을 이체한 적은 없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부부가 함께 무언가를 계획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날 저녁 정숙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도윤이가 최근에 보험이나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 있니? 지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 네. 저희가 노후 대비를 위해 조금씩 준비하려고 했거든요. 도윤 오빠가 제 명의로 몇 가지 들어놓자고 했어요. 그랬구나.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지민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도윤은 평소 노후 대비를 언급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즐기며 살자고 하던 아들이었죠. 다음 날부터 정숙은 조용히 지민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이 출근했다 돌아오는 시간, 주말에 만나는 사람들, 전화 통화 습관까지 30년 교직 생활에서 길러진 관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정숙은 지민이 퇴근 후 들르는 카페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지민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1시간 후 집으로 돌아왔죠. 늦었구나. 어디 들렀다 왔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지민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작은 거짓말 하지만 정숙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죠.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아들의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숙은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지민이 베란다에서 소곤거리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얘긴 끝났잖아. 지민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이제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민은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도윤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통화를 마친 지민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정숙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누구랑 통화했니? 지민은 살짝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동료예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어요. 정숙은 침묵으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숨기는 비밀이 도윤의 실종과 관련 있다면 그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정숙은 이불 속에서 지민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살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지민이 종종 사용하는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오진석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어요. 메시지도 여러 번 오갔지만 최근 일주일간은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오진석, 도윤이 친구 아닌가? 정숙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도윤이 몇 번 집에 데려온 적 있는 회사 동료였습니다. 30대 후반에 조용하고 진중한 인상이었죠. 정숙은 다시 지민의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오늘 밤의 발견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내일은 오진석을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운 정숙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도윤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저를 찾아주세요. 정숙은 결심했어요. 내일 그녀는 오진석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도윤과 지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오진석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윤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진석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오진석 씨요? 지난주에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연락처는 저희도 잘.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 실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진석도 회사를 그만두었다니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정숙은 몇 년 전 도윤의 생일 파티에서 오진석을 만났던 기억이 있었고 그때 그가 살던 아파트 단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정숙은 오진석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경비실에서 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방문이 모든 의문을 풀어줄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쉰 후 정숙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오진석 씨? 저는 김도윤 어머니예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윽고 문이 살짝 열렸어요. 오진석의 얼굴은 정숙의 기억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오진석이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예전에 어머니가 국어 교사였다고 말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진석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활짝 열어 정숙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짐을 꾸리던 중인 듯 가방과 박스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오진석은 대답 대신 물을 따랐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소식은 들으셨죠? 내 아들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당신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죠. 정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오진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도윤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알았다면 진작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회사를 그만두고 짐을 싸고 있는 거죠? 정숙이 물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으면서 도망치려는 건 아닌가요? 오진석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도망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서요. 정숙은 천천히 가방에서 지민과 오진석의 통화 기록을 보여주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당신과 지민 씨가 자주 연락했더군요. 친구 사이였나요? 오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를 해친 건 아니에요. 절대로. 무슨 관계였어요? 지민 씨와? 정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오진석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엔 그냥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도윤이 몰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는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민 씨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떻게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자꾸 꺼냈어요. 도윤이 명의로 된 재산, 보험, 저는 그런 얘긴 하기 싫었습니다. 오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도윤이가 사라졌고 지민 씨는 제게 이제 좋아질 거야 라고 했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직감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도망치려는 건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오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무서워졌어요. 그 여잔 나보다 더 위험해요. 도윤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민 씨가 관련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아내가 아들을 해쳤을 가능성,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지민이 도윤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경찰의 말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주차장 쪽에서 불빛이 비치는 것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창가로 다가간 정숙은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주차장,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민으로 보이는 여성이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힘겹게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깜빡이며 지민의 실루엣만 보였지만 분명 그녀였어요.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트렁크가 천천히 닫히고 지민은 주변을 살피며 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무엇이었지? 정숙의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윤의 소지품? 아니면 더 끔찍한 거?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아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주방으로 내려갔을 때 지민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치 어제 밤일이 없었던 것처럼 미소 띤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북엇국 끓였어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그 광경을 본 후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하는 지민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고마워. 정숙은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있었니? 지민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아니요, 일찍 잤어요. 왜요?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확신했어요. 지민이 도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범인이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경찰에 모든 것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 오진석과의 만남 이후 정숙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의심하는 것을 넘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녘 주차장에서 본 지민의 행동, 오진석의 고백, 그리고 갑작스러운 금전 거래들, 모든 것이 불길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도윤이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아들의 책상, 동료들과의 관계, 마지막 날의 행적, 모든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죠.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김도윤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실종되어 혹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경비원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아, 네, 안타까운 일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정숙을 맞이했어요. 도윤의 상사인 박 과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윤 씨는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 책상을 볼 수 있을까요? 박 과장은 정숙을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도윤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니터 옆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과 도윤 그리고 지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도윤이가 실종되기 전날 어떤 모습이었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박 과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불안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통화를 몇 번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혹시 오진석 씨와는 어떤 사이였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과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오진석 씨요? 도윤 씨와는 절친한 사이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약간 서먹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윤 씨가 사라진 직후 오진석 씨도 갑자기 사표를 내고 정숙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오진석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죠. 도윤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정숙이 물었습니다. 박 과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 규정상 어렵습니다만 경찰이 이미 확인했을 거예요. 정숙은 실망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살펴보던 중 그녀의 눈에 작은 메모지가 들어왔어요. JS 4PM 다이아몬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정숙이 메모지를 들어보였어요. 박 과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JS는 아마 누군가의 이니셜이겠죠. 다이아몬드는 프로젝트명일 수도 있고요. 정숙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JS, 갑자기 머릿속에 오진석의 이니셜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도윤이 구매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연관이 있을까요? 회사를 나온 정숙은 조금 전 발견한 메모를 들여다보았어요.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단서라고. 오진석을 다시 만나봐야 했습니다. 오진석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어젯밤 신고하신 차량을 확인했습니다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서지민 씨 명의의 차량이 맞고 트렁크에는 단순히 여행용 가방만 있었다고 하네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은 이미 증거를 없앴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오진석의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그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경비원은 오진석이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지막 단서마저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덧붙였습니다. 아, 그런데 오진석 씨가 혹시 누가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봉투를 맡기고 갔어요. 혹시 김정숙 씨 되세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경비원이 건네준 봉투 안에는 USB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진실은 항상 드러납니다.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서둘러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안에는 여러 음성 파일과 사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열자 지민과 오진석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내가 내 향수 냄새를 맡았대. 지민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오진석이 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계획해뒀어. 도윤이 명의로 보험도 들었고 우리 곧 자유로워질 거야.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음 파일을 열자 도윤과 오진석의 대화였습니다. 진석아, 지민이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였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얘기야? 오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명의로 고액보험을 들었더라고. 그리고 내 번호가 자주 찍혀 있어. 너희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침묵이 흐른 후 오진석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사실은 파일이 거기서 끊겼어요. 정숙은 다른 파일들도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대신 몇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지민과 오진석이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도윤이 오진석과 언쟁하는 듯한 장면. 마지막 사진은 지민이 큰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숙은 확신했어요. 지민이 도윤을 해쳤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진석이 남긴 증거들은 상황을 암시할 뿐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지민을 자백하게 만들 방법. 도윤의 생일이 이틀 뒤였죠. 그날 정숙은 지민을 함정에 빠뜨릴 것입니다. 도윤의 생일을 이틀 앞둔 저녁, 정숙은 거실에 앉아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윤의 모습, 대학 졸업식, 그리고 결혼식, 모든 페이지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어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숙은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지민이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뭘 보고 계세요? 지민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이 사진을 보고 있었어. 모레가 생일이잖니. 지민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이내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벌써 그날이 왔네요. 그래서 말인데 정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모레 저녁 우리 둘이 도윤이 생일 기념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 어떨까? 도윤이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준비할게. 지민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생일 당일 정숙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던 갈비찜, 된장찌개, 호박전, 모든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간직해둔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해둔 오래된 와인이었죠. 해가 저물고 정숙은 마지막으로 식탁을 점검했어요. 촛불, 음식, 그리고 화병에 꽂힌 붉은 국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도윤아, 오늘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게. 지민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특별한 날이잖아. 정숙이 자리를 권하며 말했어요. 어서 앉아라.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와인을 따르며 지민에게 권했어요. 오늘은 좀 마셔도 괜찮지? 도윤이를 위해서.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정숙은 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어요. 정숙은 도윤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 시절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민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와인 한 잔, 두 잔이 비워지며 점차 긴장이 풀리는 듯 했어요. 도윤이가 너무 보고 싶구나. 정숙이 세 번째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났어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저도요. 매일 밤 생각나요. 지민아. 정숙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도윤이와 마지막으로 다툰 날 혹시 기억나니? 지민의 손이 와인 잔을 꽉 쥐었어요. 특별히 다툰 기억은 없어요. 그래, 도윤이가 내게 전화해서 말했었는데 정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꽃병이 깨졌다고. 지민의 얼굴이 확연히 굳었어요. 꽃병요? 그래, 화병이 깨졌다고 하던데. 정숙이 테이블 위 화병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국화가 꽂혀 있는 화병이었어요. 혹시 도윤이랑 싸우던 날 꽃병이 깨졌지?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붉은 국화는 너한테 이상한 꽃이었니?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지민은 갑자기 일어서다 와인 잔을 쏟았습니다. 붉은 액체가 테이블볼을 적셨어요. 마치 피처럼 보였죠. 미안해요. 지민이 당황하며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좀 어지러워서. 정숙은 움직이지 않고 지민을 바라보았어요. 괜찮아. 그냥 닦아두렴. 지민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며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지민이 반응한 것, 그것이 증거였어요. 꽃병과 붉은 국화에 대한 언급에 그녀가 동요했다는 것은 거기에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민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 자렴. 지민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정숙은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와인으로 물든 테이블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그날 밤 정숙은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정숙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바라보았어요. 오진석이 남긴 증거, 그리고 오늘 저녁 지민의 반응,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잠들기 전 정숙은 도윤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들아.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도윤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내일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것입니다. 도윤의 생일 다음 날 새벽 2시 깊은 어둠이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일어났어요. 식탁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죠. 어제 저녁 정숙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붉은 국화, 깨진 꽃병, 정숙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지민의 손이 떨렸어요.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석은 도망갔고 증거들은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죠. 지민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든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번호를 눌렀어요. 경찰서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자수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로 자수하시려는 건가요? 김도윤 실종 사건. 제가 남편입니다. 제가 그를. 지민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새벽 3시 경찰들이 정숙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지민은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지민 씨,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이 지민을 순찰차로 안내했어요. 정숙은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 그리고 서서히 멀어지는 차량, 정숙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슬픔? 안도? 아니면 복수의 완성? 아침 6시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당 형사였어요. 선생님, 서지민 씨가 자수했습니다. 도윤 씨의 차량 위치도 알려줬고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지민 씨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제가 무엇을 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오늘 경찰서에 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진술이 필요합니다. 정숙은 창밖으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네요. 내일 가도 될까요? 전화를 끄는 정숙은 서랍에서 도윤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오전 10시 뉴스에 도윤의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적한 산속 저수지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는 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했죠. 정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낮 12시 오진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지민이 자수했다고요. 도윤이 차도 발견되었대요. 정숙은 침묵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오진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말해보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정말 신고하신 거 맞아요? 오진석의 물음에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붉은 국화가 피어있는 화단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지민이 말하길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어제 저녁 의도적으로 자백을 유도했다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던데. 정숙은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오진석 씨, 당신은 무죄입니까? 오진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배신한 건 누구죠? 지민뿐인가요?
정숙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윤이를 해친 적 없습니다. 그건 지민이가 오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당신도 공모자죠. 도윤이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당신의 친구였잖아요. 정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오진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숙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정숙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진술은 없어요. 하지만 왜요? 오진석이 물었어요.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가에 섰어요. 맑은 하늘, 따스한 햇살, 세상은 평화로웠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지민의 자백으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범행 동기는 보험금과 재산, 너무나 흔한 이유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경찰서에 오실 수 없으신가요? 형사가 물었어요. 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무리입니다. 제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은 정숙은 집안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도윤의 방으로 향했어요. 아들의 물건들,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도윤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정숙은 도윤의 침대에 앉아 속삭였어요. 아들아, 엄마가 옳은 일을 한 걸까?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만이 그녀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제8장 마이너스 붉은 국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지민의 자백 이후 김도윤 살인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보험금을 노린 아내의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민은 구속되었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그녀의 자백에 따르면 도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병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그 후 오진석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오진석 역시 공범으로 체포되었어요.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차량 트렁크에서 피흔이 발견되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은 단 한 번도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정말 진술을 안 하실 건가요? 중요한 증인인데.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제 아들은 이미 돌아오지 않을 텐데. 전화를 끊은 정숙은 거실 창가에 섰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눈물 같았죠. 정숙의 마음도 그 빗방울처럼 차갑고 무거웠어요. 오후 비가 그치자 정숙은 정원용 장갑과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옆 작은 화단에는 이전에 심었던 국화들이 시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정숙은 작은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새로 사온 붉은 국화 모종이 있었어요. 도윤이 좋아하던 그 색깔, 선홍빛 붉은 국화였습니다. 다시 화단으로 나간 정숙은 정성스럽게 국화를 심었어요. 흙을 덮고 물을 주고 마지막으로 다독이듯 흙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지만 그 눈빛은 읽기 어려웠어요. 이 자리는 내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던 곳이야. 도윤아, 정숙이 속삭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숙은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렸어요. 도윤이 좋아하던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탄생, 첫걸음마,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도윤의 성장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도윤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도윤과 지민, 정숙은 지민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저 웃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어요. 김정숙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서지민 씨의 자백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혈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김도윤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혈액형도 다르고 DNA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서지민 씨의 자백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진석 씨도 진술을 번복했어요. 두 사람 모두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정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서지민 씨가 계속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데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국화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형사님,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형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정숙의 단호한 표정에 말을 아꼈어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떠난 후 정숙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장 뒤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여권, 현금, 그리고 외국 주소가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사진 한 장, 찍힌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복수의 미소였을까요? 아니면 희망의 미소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와 같이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김도윤 살인사건의 미스터리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서지민과 오진석의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 화단에 심은 붉은 국화가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물을 주었어요. 잘 자라렴. 이 붉은 국화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란다. 정숙이 속삭였습니다. 물을 다 준 정숙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슬픔이 가신 평온한 미소였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복수를 마친 후의 승리의 미소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비밀을 간직한 미소였을까요? 현관문이 닫히고 붉은 국화만이 조용히 햇살 아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 깊고 선명한 붉은색으로